자료도 받으셨고요. 자료는 이제 자료를 보면 하나는 요약 자료예요. 오늘 수업할 거 요약 자료인데 사실 요약 자료는 여러분들이 직접 요약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제에다가 요약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것을 원서를 읽고 요약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원서를 내가 읽고 거기에 내용을 요약하는 거. 그래서 요약을 하는데 몇 번 요약해요? 음, 아주 잘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한 것을 과제로 냈잖아요. 그 과제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읽고 어디서 챕터 1 읽고 요약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약한 것을 올립니다. 요약하는 것들을 올리는데 어, 첫 시간인데 막 과제부터 얘기하고 그 뭐 그냥 어,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약하는 이제 그 요약한 걸 올리는데 음, 별로 안 좋아요. 그 요약해서 올리 나오는 게 그 요약을 겁나 많이 그냥 저도 공부 방식이 읽고 요약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도 뭐 공부하라고 하면은 책 읽고 요약해라. 책 읽고 요약해라. 그러면은 책 읽고 요약해와. 그럼 이제 요약해서 가져가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또 해와. 똑같은 걸 또 해오라고 또 시키죠. 그래서 이제 또 해갑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 번 하라 이거예요. 여러 번 하면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은 아 지금 장난하나 지금 해왔는데 또 해오라고 하냐 이제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워낙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요약한 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이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요약한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해요. 이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내용을 읽고 잘 요약하고 이렇게 뭐 요약 제가 마음에 들게 요약을 하려면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스터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하거나 할 때 요약을 하려면은 한 세 번, 많이는 다섯 번씩 읽고 요약을 해요. 그래야 머릿속에 그 핵심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부는 어, 요령을 찾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냥 그 요령을 찾지 말고 그냥 음? 과제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차분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냥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묵묵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과제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과제를 하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과제가 안 나온다. 예, 문제다. 중간에 하다가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안 보여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 예, 극히 일부. 그게 무슨 말이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임용시험 시험에 몇 명, 뭐, 한 15명 중에 한 명입니까? 10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어, 경쟁률이 높은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좀 겁이 먹죠. 처음 시작할 때. 근데 보면은 10명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항상.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 안 한단 말이지, 그냥. 그게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열심히 묵묵하게 하시면 예,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만큼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만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인류의 패턴이 그래요. 네. 그냥 일부만 열심히 하자. 맞아, 안 맞아? 일부만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은 안 해요. 서울대 교수님의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대 교수님의 집단이면, 모두 다 열심히 할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나머지는 딴 생각하면서 또 놀지. 정치를 해볼까? 아니면 또 어디 장관으로 가볼까?
아니면 연구비 좀 많이 타가지고 좀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느 집단이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하면은 됩니다. 예.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과제도 그렇게 딱 그 패턴대로 들어와요. 10명이면 한두 명만 제대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고요. 나머지는 거기서 그냥 다 예, 산화돼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우리가 AP를 볼 건데요. 여기 챕터 여기 7장만 볼 거예요. 그래서 1, 2, 3, 4 보고 5장은 왜 안 보냐? 5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용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따 보겠지만 어, 음양 음성학 5장은 음양과 관련된 거예요. 음양 음성학이 굉장히 그러니까 음성학 음운론 하면은 그 음양 쪽이 굉장히 지금 그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뭐 전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음향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챕터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임용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빼버리고 그 다음에 6, 7 이렇게 해서 6과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챕터 1은 이 포놀로지를 공부할 때의 기초가 되는 포네틱이에요. 그러니까 음성학적인 측면으로 잠깐 보자 이 말이에요. 음성학적 지식 잠깐 쌓고 그다음에 나머지 포놀로지를 가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포놀로지는 5챕터밖에 안 되죠. 네. 이러면은 지금 6챕터고 이러면은 그냥 어 하루에 한 챕터씩 보면은 일주일 만에 보잖아요. 그쵸? 근데 하루에 한 첩대 봐도 하루가 남아요. 이게 하루에 두 챕터씩 보면은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어? 왜 웃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거 이거 페이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것은 너무 좋은 책이지만 임용 시험에서 빠진 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풋 개념이 여기서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풋 개념은 여기서 이제 많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요 책에서 풋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요즘에 나오는 피처가 여기 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자질 변별 자질이죠. 그래서 변별 자질도 다른 책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임용시험이 커버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임용시험에 지금 자주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요 원서를 가지고 충실히 요 내용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3, 4월에 따라 다루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원서 특강은 여기에 충실히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포네틱스 음성학이에요. 그래서 음성학도 중간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 공부하지 마세요. 그 1.1부터 2, 3, 그 다음에 중간에 4, 5 빼고 6만 들어갈 겁니다. 4, 5는 우리가 뭐 어, 취급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4개만 선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내용은 별거 없다고 하지만은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9주 동안 할 거거든요. 근데 9주 하기에도 좀 빡빡합니다. 우리가 음성학하고 음성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의문론이라고도 하고 음성하고 의문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 차이를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성학과 의문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 맞아요. 모든 사운드예요. 이 인간의 언어를 다루는 거예요. 그 음성학. 의문론은요. 예? 다시 음성학은 뭐라고요? 음성하고 지금 구분이 제가 안 됐어요. 음성학은 뭐라고요? 음. 우리가 쓰는 말, 소리의 말 자체를 다 다룬다. 의문론은 어,
실제로 실현되는 거, 어, 네, 예, 맞아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잘 잡고 계세요. 지금 음성학은 인간의 모든 언어의 사운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소리죠. 인간의 말소리만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엄청 많이 냅니다. 트름 소리도 내고요. 힘들어. 막 이렇게, 으이 하고 우는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말고, 언어로 쓰는 소리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쓰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내는 소리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전 지구에서 모든 언어에서. 많아요. 많은데 얼마나 많을까? 한 200여 개? 이렇게 사운드 가지고, 예,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죠.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운드를 가지고 막 조합해가지고,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거고, 그 소리 자체예요. 그 소리를 어떻게 내요? 소리 자체입니다. 소리 자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를 가지고 각각의 언어, 영어, 한국어, 각각의 언어에서 그 소리 체계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각각의 언어, 영어에서의 소리 그 체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의문론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소리 체계예요. 각각의 언어의 소리 체계.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음성학과 의문론의 그 차이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임용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글을 읽을 때 phonetically 음성학적으로 phonologically 의문론적으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phonetically하게 뭐뭐뭐 해라. phonologically하게 뭐뭐뭐 해라. 이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표현을 이해하기가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 어렵지 않은 건데 대부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차이를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자, 분필이 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책의 목적은 Understanding of Phonological Pattern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의문론적 패턴이 뭐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의문론적인 패턴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즉, 의문론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raw material이 없이는 지금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raw material이 뭐예요? 소리 자체를 연구하는 포네틱의 이해 없이는 이 포놀로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 챕터 1에 그러면 뭘 공부할까요? 포네틱 먼저 공부하고 가 이 말이겠죠. 그래서 포네틱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놀로지컬 그다음에 포네티컬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계속 보세요. 그래서 포네틱은 사운드 인간 언어의 소리에 대한 연구예요. 영어에 대한 소리요? 아니요. 한국어에 대한 소리요? 아니요. 그냥 인간 언어에 대한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음성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온갖 소리들을 다 배워요. 저도 막 음성학 시간에 아프리카에서 내는 소리 그거 막 뭐 아프리카에서 내는 혀 차는 소리 막 소리를 우린 소리를 공기를 내뱉으면서 소리 내는데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내는 소리 뭐 그런 거 연습해가지고 해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엄청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것도 연습하면 또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포네틱 인간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영어 음성학 뭐 코리안 음성학 이런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음성학은 인간 전체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은 포네틱스의 세 가지 분야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챕터 아까 5인가요? 거기를 제외시켰죠. 거기는 어쿠스틱 포네틱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physical property of sounds wave예요. 음파의 물리적인 속성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뤄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뭐 AI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인식하게 하는 거, 그 물리적인 소리의 속성이죠. 그걸 다뤄 써먹으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articulatory phonetic이에요. 조음 음성학이죠. 소리가 어떻게 조음이 되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소리가 어떻게 조음이 되는지 얘도 다루지 않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소리가 인식이 되는지. 얘도 아니고요. 조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티큘레이터리. 어떻게 소리를 만드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physiological mechanism, 스피치를 프로덕션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그냥 소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발화란 얘기예요. 예, 소리 발화를 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화를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요번 시간에 한번 공부를 챕터 1에서 해볼 겁니다. 나머지는 저 지워버리고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articulatory phonetics 할 때 articulatory 그 조음이다라는 개념만 잡아가시면 되고 요거는 많이 쓰는 용어니까 용어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rticulatory 조음 음성학에서 어떤 내용을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1.2에서 phonetic transcription이 나오잖아요. 요 트랜스크립션을 동사로 하면은 뭐죠? transcribe죠, 그죠? 예, transcribe의 의미가 뭐죠? 예, 전사예요, 전사. 전사 우리나라 말로 지금 한자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사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 그냥 쓰는 거죠. 이 사운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전사하는 거, 소리를 전사하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소리를 쓰는 거예요. 소리를 어떻게 쓰냐? 여기에 소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이 뭡니까? 발음 기호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예, 기호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영어에서는 이 소리와 문자와 소리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포님이라는 단어, 그래피임즈 요 용어도 한번 잡아두세요. 그래피임즈는 문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자소라고 이야기하죠. 예, 문자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죠. 그게 뭐예요? 알파벳이죠. 예,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포님즈하고 포님은 소리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죠. 소리를 나타내는 거 음소죠. 그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래피임즈와 포님즈가 일치하지 않어. 즉 영어에만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대충 일치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을 발음교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물론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일치하는 것도 있죠. 예,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각각의 소리, 요 소리, 요 소리, 요 소리가 각각의 소리가 나지만 그 소리하고 문자하고 수가 일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는 그냥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야라고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예, 소리하고 문자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피임즈하고 포님즈 용어 잡아두시고요. 음소고 음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그래피임즈도 이게 지문에 이게 직접 문제로 등장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문에 그냥 깔릴 수는 있으니까 이게 뭔가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볼게요. 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글자 수를 보면은 6개의 그래피임즈를 가지고 있는데 예, 사운드는 뭐예요? 3개, 포님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어떡하란 얘기냐?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리를 우리가 기호로 써낼 때 왜 소리를 써야 돼요? 소리를 왜 써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소리를 써내야 돼요.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써낼 때 어떤 기호를 쓸 거니까 철자를 쓸까? 철자 안 돼. 철자하고 소리는 맞지가 않아. 이 말이죠. 그러면 철자하고 소리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리의 기호를 별도로 우리가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여기는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 내용이니까 사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철자 하나가 X 할 때 2개의 소리로도 나타나고 그죠?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어서 발음 기호가 필요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발음 기호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최종적으로 이제 we should use phonetic alphabet을 사용을 해야 된다. phonetic alphabet을 사용한다. 그냥 알파벳이 아니에요. phonetic alphabet을 사용해야 된다. 음성 기호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고요. 음성 기호의 음성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포네틱 심볼과 사운드가 일치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기를 해야 되니까. 표기를 해야 되니까. 표기 안 하고 아 소리야, 응 소리야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표기를 하기 위해서 푸네릭 알파벳을 사용한다. 그 어떤 알파벳이 사용할까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인터내셔널 푸네릭 알파벳 IPA의 발음 기호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인트로덕션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가볍게 듣고 그렇지 발음 기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기본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철자와 소리가 다르다라고 해서 맨 처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철자와 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끄덕이잖아요. 근데 가끔씩 공부를 많이 하고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이 강의도 듣고 책도 있는데 가끔씩 질문을 하면은 이 철자와 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또 머릿속에서 잠깐 까먹고 질문을 하는 거야. 우리는 아까 should라는 이것을 보고 소리를 지금 연구하는 거잖아요. 소리를 공부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잖아요. 이 철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지문에 시험의 지문에 문제에서 나올 때 should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발음 기호가 나와주면 친절해 땡큐잖아요. 발음 기호가 나와주면. 근데 발음 기호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should를 이야기하면서 발음 기호가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나 발음 기호가 나오던 나오지 않던 우리의 관심 대상은 철자가 아니라 소리예요. 그래서 나와주면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should라고 나와주면 이것을 보면 되는 거고 나와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철자로만 나오면은 거기에 발음 기호를 우리가 인식을 해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이걸 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건 예. 우리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나는 다 알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은 또 긴장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에 100%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또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던 소리가 이 발음 기호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지문에서 읽고 답을 하고 여기에 써내는 그 내용은 초점은 전부 다 사운드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푸네릭 심볼을 IPA 푸네릭 심볼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지금 이건 미국 영어예요. 예, 미국 영어에 한정하면은 컨소넌트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예, 24개가 있습니다. 자음이 24개예요. 그 다음에 바울스하고 딥송 몇 개예요? 세보세요. 숫자 요거는 그냥 어디 가서 애들 가르칠 때도 되게 유용해요. 몇 개죠? 15개. 이 이중 모음을 빼면은 몇 개죠? 12개. 예. 또는 우리는 12개나 11개 이렇게 해서 잡아갈게요. 미국 영어. 영국 영어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강의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각각의 기호. 어? 네. 발음 기호예요. 발음 기호.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실제 발음 기호를 쓸 때, 답안에 발음 기호 쓸 때 그냥 막 이렇게 쓰시는 분 이렇게 많은데,
발음 기호 쓸 때는 요 두 가지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요거는 실제 발음 나는 소리. 실제 발음 나는 소리.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소리예요. 예, 실제 발음 나는 소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소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음소, 포님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이게 다 포님이죠. 영어의 포님이에요. 자음 포님의 24개, 그 다음에 모음 포님에 지금 15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포님입니다. 이 포님을 할 때 요렇게 표시를 해서 넣고요. 얘네들이 실제로 발음 날 때, 얘네들이 실제 머릿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넣고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물리적인 소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음, 예, 엘로폰, 이음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발음 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 사운드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에스포레이션 푸 해가지고 대기음화되는 푸 사운드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틀리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오답 처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운드를 쓸 때 이거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옴표 처리하거나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네. 이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발음 기호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쓰는 건데, 혹시 이 출제진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쉬 사운드를 이렇게 표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자고. 그죠? 요것도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진짜 많고요. 예, 이 글라이드 사운드인데 이거 Y로 쓰는 경우는 정말 흔하니까 저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R 사운드는 예, 이게 뒤집어서 점 찍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뒤집어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뒤집어서 쓰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 사실 쓰기도 힘들고 타이핑 치면은 또 특수교 문자에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쓸 거예요. 이렇게 타이핑 칠 때. 근데 요 세 가지 R 사운드를 요 세 가지로 이제 표기한다. 이것도 참고로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개별적으로 다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그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는 요걸 단모음이라고 하고 이제 모노송, 요건 딥송, 이중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중모음은 영어에 몇 개? 3개 있어요. 3개. 예, 이중모음 3개. 그래서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I, 어이, 아우. I, 어이, 아우. 요거 3개 있으니까 암기해 두시고, 다른 책에 보면은 이게 책마다 이제 좀 달라서 다른 책에 보면은 야, 이중모음 이것도 이중모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ay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A 했을 때 이것도 이중모음 아니야? 근데 이건 이중모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책에서. 예. 그럼 뭐라고 해? 이중모음화된 소리예요. 단모음이 이중모음화된 소리지 이중모음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예. 못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거지 실제로 잘난 게 아니란 얘기지. 예. 그래서 오리지널 이중모음은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에서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간 것들은 이중모음화돼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발음된다는 거예요? 예? 이가 아니라 이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죠. 예. 얘가 어떻게 발음된다는 거예요? 애가 아니라 에이 이렇게 발음되는 이중모음화돼서. 요것도 오가 아니라 오 이렇게 해서 발음된다는 거죠. 이중모음화돼서.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중모음화 안 되고 얘네들만 이중모음화 되죠? 요것도 이따 한번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단모음이 이중모음화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예, 개념이니까 요것도 이따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이중모음화 될 때 뒤에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을 이렇게도 표시하고 이렇게도 그냥 출제진 마음이야. 출제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건 뭐지? 이렇게 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모음하고 자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아니요, 그냥 이 오 사운드가 이중모음화 된 소리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도 보면은 요렇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어
요게 그 말이에요. 요것만 한번 볼게요. 요, 요것만 한번 볼게요. 요거 오 사운드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 사운드, 이거 철자가 아니죠. 제가 지금 소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자 아닙니다. 예. 이게 쓰니까 자꾸 철자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소리로서의 오자예요. 오, 이거 발음할 때 얘가 요렇게 발음 기호는 쓰지만, 물론 발음 기호로서 요렇게 써주면 너무 좋죠. 요렇게 써주면 친절하지만 이 자체로도 그냥 실질적으로 발음이 이렇게 납니다 라고 했을 때 얘도 어떻게 발음해요? 오, 이중모음화 돼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그냥 오, 이렇게 쓰면 오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써 있더라도, 하나만 써 있더라도 이 자체가 이중모음화 돼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볼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래서 우리가 얘도 발음 어떻게 한다라는 거, 이렇게 쓸 때 에 이게 아니라 A로 이중모음화 돼서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쓰던 같은 발음이에요. 이게 같은 발음. 예. 이것도 질문이 들어오죠. 이거 N데 왜 A라고 읽어요? 네이버 사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A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AP에서는 이렇게 써도 이걸 A라고 읽어요. 동일하게 읽습니다. 자, 그거 참고해서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쓰는 법 다양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제가 12개인데 11개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예, 슈아 사운드. 이 슈아 사운드는 왜 모음에, 그러니까 12개인데 11개일 수도 있다. 그러면 슈아 사운드를 내가 모음에서 뺄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 모음에서 뺄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정당하게 뭐냐면, 얘는 자기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 다른 음들이 강세를 받지 않을 때 약화돼서 나는 소리다 라는 거죠. 약화돼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기가 음가를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이 사운드가, 요 사운드가 강세를 받지 않으면 약화돼 가지고 어가 아니라 힘 빼서 이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그 자체가 혼자 홀로 설 수 있는 모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얘가 저 중요하지 않느냐? 겁나 중요하죠. 예,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슈아 사운드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이 사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거예요. 됐죠? 자, 요거는 자음 24개, 모음 12개, 슈아 사운드 포함시켜서 12개, 이거를 그냥 쓸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쓰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쓸 수 있어야 돼요. 자음 24개, 그 다음에 모음 12개는. 의문론의 공부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문론은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한데 의문론 공부는 정말 완전히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컨소넌트 24개하고 모음 지금 12개 이야기할 때, 그래 그럼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예, 의문론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자기 거가 돼야 돼요. 자다가 옆구리 찔러도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의문론은 완전히 자기 걸로.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자기 거,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알고 있는 거하고. 아는 거는 억지로 꺼내야 되잖아. 예, 그런 공부 말고요.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세요. 그냥 심심하면 써보시고 많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포네틱 심볼을 이제 사운드하고 얘네들하고 매칭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각각의 소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음소예요. 음소라는 개념은 우리가 챕터 2에 가서 배우지만은, 일단은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음소. 영어에서 사람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쓰는 미국 사람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쓸 때 이 24개, 그 다음에 12개 이 사운드만 쓰겠어요?
얼마든지 더 많은 사운드를 쓴단 말이죠. 예. 걔네들은 왜 포함이 안 돼요? 걔네들은 음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걔네들은 음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 머릿속에 있는 그 음소, 대표가 되는 소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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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음소와 개념이 뭐예요? 의미 변화를 나타내는 사운드예요. 예.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러면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는 사운드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아까 뭐예요? 예, 푸 사운드하고 그냥 프,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말도 R 사운드하고 L 사운드가 다 있어요. 한국어에도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죠. 이 두 개 사운드가. 예, 룰루랄라 할 때 이것이 룰루 하세 니을이 두 개 있지만은 룰루 할 때 이 사운드하고 이 사운드가 다르죠. 응? 달라요? 룰루랄라 다른 말이에요. 사운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달라?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R 사운드가 나고 얘는 L 사운드가 각하게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운드를 우리나라 말에서, 즉 우리나라의 언어 체계에서는 음소가 아니죠. 음소가 언어 체계에서는, 아까 언어 체계라고 했습니다. 영어의 언어 체계에서는 이 두 사운드는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사운드예요. 그것을 이제 음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 몇 개예요? 모음 5개예요. 아이우에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예. 그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아이우에오 대부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포네릭 심볼을 쓰지 않고 그냥 알파벳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알파벳이 소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음과 모음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볼 거예요. 1.3에 1점 이제 1, 1.2 받고 description과 articulation sounds of English.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봤죠. 영어의 사운드 봤어요. 자음과 모음. 근데 요거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음, 아까 위에 자음 24개 있었고 모음에 지금 12개 있었는데 왜 자음 모음은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너야? 너는 모음이야? 넌 자음이야?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자음과 모음은. 진동이 되냐, 안 되냐? 진동이 목으로 지나갈 때? 뭐가 목으로 지나가? 어. 마찰이 됐는지. 어. 자, 이게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용어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어. 그럼 마찰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뤄진다. 그럼 마찰이 안 되는 소리는 자음이 아니란 얘기? 그게 아니잖아. 그쵸? 그게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와. 왜 지금 이거를 지적하냐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답안을 쓰잖아요. 답안을 쓸 때, 음, 정확하게 써야 돼요. 정확하게. 용어를 정확하게 써서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할 때 내가 아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기술해야 되잖아요. 말로 설명하고 기술할 때 되게 정확하게 이제 해야 돼요. 자, 손 들었죠? 뭐예요? 자음과 모음에 참 왜 그걸 구분하냐 이 말이죠.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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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키워드는 방해죠. obstruction, 방해죠. 맞아요. 그 키워드로 자음과 모음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obstruction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갈 게요. 방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방해를 받는. 물론 자음도 방해의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심하게 방해를 받는 사운드도 있고 방해를 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따 조금 더 고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영어에서 사운드를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했는데
얘를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1.3에서는요. 예, 디스크립션 한다는 거, 기술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디스크립션이 뭐예요? 각각의 소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예, 뭔가 이름도 정해주고 어떻게 조음이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다 이 말이죠. 예. 자, 여기서 이 디스크립션 영어의 자음과 모음의 디스크립션은요 그냥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남한테 그냥 빨리빨리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숙달을 시켜야 돼요. 굉장히 숙달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컬 트랙 용어 한번 잡아갈게요. 요거는 성도죠. 예, 성도 소리의 길이에요. 보컬 트랙이.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공기가 사운드 프로덕션 할 때 그 소리를 만들 때 그죠? 공기가 어디서 나와요? 폐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를 지나가요? 자, 요 용어도 사실은 음, 요 보컬 트랙이라는 용어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larynx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문제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문에 나올 수는 있으니까 예, 지문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은 좀 당황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알아야 되겠죠. larynx는 우리나라 말로 후두예요, 후두. 예, larynx를 지나서 그럼 larynx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 그 저 복숭아뼈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 부위가 레링스예요. 여기를 지나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거 실제 해부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암기하면 안 돼요. 자, 여기를 지나서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보컬 코드가 있는 자리예요. 보컬 코드는 우리나라 말로 보컬 폴드라고도 하고 보컬 코드라고 하고 요것은 우리나라 말로 성대라고 하는 거죠. 네, 성대. 성대가 예, 지금 위치한 곳 그게 레링스예요. 거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shaped into specific sound로 보컬 트랙에서 특정한 사운드로 방해를 얼마나 받는지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컬 트랙 잡아두시고요. 레링스 잡아두시고 후두 그 다음에 보컬 코드, 보컬 폴즈 이 두 개 용어는 자유롭게 서로 막 교차하면서 사용돼요. 성대 그 다음에 예, 됐죠? 요거. 그래서 이 보컬 코드를 요거는 책에 없어요. 예, 책에 없는데 책에 있나요? 책에 없죠. 요 그림은 책에 없죠. 그래서 요 보컬 코드에서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예. 보컬 코드에서 지금 여기서 소리를 내는데 즉 스피치 프로덕션을 하는데 관여하는 그 요소를 하나하나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같이 한번 뭐 짚고 넘어갈게요. 1번부터. 1번하고 여기 몇 번이죠? 5번인가? 아니 8번. 예. 1번하고 8번은 입술이죠. 예. 그 립스니까 위에 있는 거는 upper, 아래 있는 건 lower.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2번은 뭐라고 불러요? teeth 이렇게 들어가죠. 예. 치아가 되는 거죠. 요거 중요하죠. 여기 요건 뭐라고 불러요? 예. alveol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치경, 영어로 엘비올라, 예, 리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엘비올라 리치라고 하죠. 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4번은 뭐라고 불러요? 4번에 영국의 우리나라 말로 팔럿 그렇죠. 이거 용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5번이죠. 예, 얘는 뭐라고 불러요? 여기가 지금 2번 그 다음에 아니 여기 3번 4번 5번을 뭐라고 불러요? 빌럼이라고 부르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목젖 유블라라고 부르는 거죠. 예. 유블라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 얘가 우리가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지 않죠. 유블라가. 예, 목젖이 덜렁덜렁한데 그걸로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은 여기에서 용어는 책에도 이렇게 용어를 구분했나요? 저 필럼하고 유블라 구분했나요? 책에서? 예, 구분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 빌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뭐 꼭 여기만 빌럼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 전체를 덩어리를 전체를 빌럼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게 어디예요? 입천장 쪽이죠. 이 입천장 쪽이고 또 소리를 낼 때 스피치 프로덕션 할 때 관여하는 게 혀죠. 혀. 예. 혀가 지금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예? 혀는 어? 만악의 뿌리다. 혀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막 이 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얘 혀가 소리를 내는데 상당히 관여를 하죠. 혀 중요합니다. 자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입천장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음할 때 엘비올라 사운드네. 그럼 엘비올라가 다 입천장에 있는 용어잖아요. 입천장 중심으로 우리 용어를 어,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혀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혀를 그냥 이렇게 예, 혀를 이렇게 눕혀볼게요. 이렇게 눕히면은 여기 끝에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 뒤쪽 부분. 그래서 네 군데만 우리가 공부하면 됩니다. 요 맨 끝에 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설단? 설첨? 첨. 설탄? 설탄? 설첨이에요. 설첨. 예. 그래서 우리 그냥 첨단 산업할 때 첨이 먼저 나오니까 첨단이에요. 자, 여기가 이쪽 혀 앞쪽 여기가 이제 설단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블레이드죠. 예, 블레이드예요. 텅 블레이드, 텅 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뚝 잘라 이 가운데를 뭐라고 불러요? 프론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전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요거 조심해야 해요. 프론트는 한참 뒤에 나와야 프론트가 나오고 앞쪽에서 팁과 블레이드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은 백이죠. 여기는 루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루트는 또 소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백, 그래서 후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천장, 그 다음에 혀. 그래서 요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수동적인 조음을 하는 수동적인 애들, 요게 능동적인 애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얘네들이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소리를 만들어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것만 볼게요. 엘비올라 리지에서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뭐라고 불러요? 치경에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불러요? 치경음이라고 하면 치경음이 뭐예요? 엘비올라 사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엘비올라 리지 사운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엘비올라 사운드예요. 즉 해부학적으로 부르는 이 용어와 거기서 나는 소리를 칭할 때 약간 용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잡아두세요. 그 다음에 팔렛 여기서 요것은 우리 하드 팔렛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경국에 이 필름이 이제 소프트 팰럿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팰럿에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팰럿 터 사운드라고 불러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필름 이 영국에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불러요? 빌라 사운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필름 사운드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게 용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생각해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지 말고요. 바로바로 입 앞에 붙어 있을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시고 여러 번 과제에다가 제가 그래서 그걸 연습하라고 여러 번 써보라고 또 과제에다 넣어놨으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컬 트랙에서 있는 해부학적인 용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예. 자, 그 다음에 보이싱을 볼게요. 유무성이죠. 예. 유무성과 관련해서 즉 진동 보컬 코드, 보컬 폴즈에 진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기술할 거예요. 자, 왜 이런 걸 왜 배워요? 아까 기술 디스크라이브 한다. 사운드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즉 보컬 트랙에 이 성도의 해부학적인 그 용어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어디서 소리가 나, 어디서 소리가 나 이렇게 기술할 때 그 용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위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제 또 하나 또 다른 차원에서 성대에 진동이 있느냐, 성대에 진동이 있느냐를 가지고 기술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용어 잡아두세요. 그것을 보이싱이라고 불러요. 보이스 아니에요. 보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보이싱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진동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불러요? 유성음이라고 부르죠. 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보이스드 사운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보이스 사운드 아니에요. 보이스드 사운드. 용어 정확히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진동이 없으면 이건 또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예, 무성음. 그럼 요건 영어로 뭐라고 할래? 예, 보이스드가 아니라 그냥 보이스리스. 예, 보이싱, 보이스드, 보이스리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어떤 책에서는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어떤 책에서는 보이스드는 이렇게 해서 VD 이렇게 쓰고 보이스리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줄여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링스 아까 레링스 후드죠. 예, 레링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컬 코스, 보컬 폴즈가 성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대가 어떻게 놓여 있냐면은 horizontally 애덤스 애플 뒤쪽에 놓여 있어요. 우리 톡 튀어나온 그 뒤쪽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이 있죠. 예, 그게 성대가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가야 될 게 성대가 여기 목을 이렇게 해서 목을 이렇게 해서 좀 단면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여기서 보여주면은 이 성대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성대예요. 이 부분이 성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대. 근데 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성대가 이렇게 여기가 너덜너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성대가. 그 지금 그림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돼 있지만 실제 그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링에서 그 사진을 찾아보면은 너덜너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게 성대 보컬 코드라 왜 지금 보시면은 복수를 쓰잖아요. 이렇게 보컬 폴스 보컬 코드라 쓰잖아요. 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 예. 얘네들. 여기 목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공간 용어 잡아두셔야 돼요. 공간이 어디야?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이제 요 공간이 있잖아.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공기가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공간, 이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예, 글로티스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소리의 문이다 해가지고 성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성문. 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을 해부학적으로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2점짜리로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예, 글로티스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해부학적으로는 글로티스라고 말하고 여기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불러요? 예, 글로털 사운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예. 아, 이게 T 하나죠. 글로털, T 하나죠. T가 두 개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글로티스에서 나는 소리 글로탈 사운드라고 부르고 얘네가 지금 이 여기서 나오는 공기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즉 성대가 어떤 모양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보이스드, 보이스리스 사운드로 구분이 되는 거고 여기 좀 읽어볼게요. 보컬 코드가 brought together이에요. 이제 딱 붙었단 말이죠. 지금 제가 그림으로는 떨어지게 그려놨잖아요. 얘네가 붙었어요.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붙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여기 에어가 passing through
여기서 공기가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예, 공기가 삐져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너덜너덜한 걸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면서 공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진동. 그래서 그것을, 예, 이 성대가 brought together 돼 있을 때 공기가 그쪽을 빠져나오면서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내면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voiced sound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만져보면 여기 이제 울림이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죠?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 chords, 즉 성대가 apart, 떨어져 있으면은 공기가 얘네들을 막 치면서 나와요? 아니죠. 그냥 쭉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죠. 예, 공간으로 쭉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걔를 이제 voiceless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요것도 voiceless냐 뚫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잡아두시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voiceless 유무성 너무 쉬운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설명해 놨을 때 해부학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면서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느냐, 또 다른 이야기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보이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예, 보이싱. 그래서 자음도 이제 무성음, 유성음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음을. 모음은 전부 다 유성음이에요. 예, 모음은 전부 다. 그러면 모음에다가 우리가 모음을 얘기할 때 유성 모음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불러요, 그렇게는. 예. 그렇게 안 부르니까 어, 모음의 유무성 그렇게 있나요? 아니요. 당연히 유성만 있는데 유성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잉여적인 거니까. 그냥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스드 사운드에 모음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이스드 사운드에 영어의 보이스드 사운드에 모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개념을 그렇게 잘 잡으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잉여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할 때 필요한 거, 첫 번째 우리가 보이싱을 봤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오브 아티큘레이션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죠. 좋은 위치. 거기서 좋은 위치는 뭐예요? 방해를 어디서 받느냐 이 말이죠. 여기 obstruction이라고 이제 방해라고 나오죠. 방해가 보컬 트랙에서 방해가 어디서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우리 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 우리가 1점 앞에서 보이싱을 가지고 기술하는데 필요한 건 보이싱이 아까 하나 있었죠. 예, 자음을 기술할 때 필요할 때 보이싱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플레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매너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자음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들을 때는 이해가 너무 쉽죠. 어렵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것을 공부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얘기하고 좀 쉽게요. 공부하는 포인트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 기술하는 거 있잖아요. 이 소리 기술하는 게 지금 우리 챕터 1에서 배우잖아요. 이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배우지만은 가장 또 우리가 의문현상을 기술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푸브 사운드가 어떤 의문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기술할 때 푸브 무 사운드를 바일리비얼 사운드가 이런 현상을 겪는다라고 해서 다시 이것을 언급한단 말이죠. 응?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고 나중에 의문현상을 기술할 때 또 이것을 사용해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니까 엄청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예, 엄청 익숙하게 만들으셔야 되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한번 계속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